자, 이번 시간은 로그인을 할 거예요. 자, 로그인을 할 건데 우리가 로그인 요 버튼에 이제 폼안을 넣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서밋이 됩니다. 서브밋이. 그러면 여기 있는 액션에 있는 주소가 실행이 되는데 이 주소를 us의 로긴 PRO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네임값과 요 네임값과 유저네임 패스워드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얘는 좀 지울게요. 우리가 이거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할게요. 자,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해당 주소로 이동을 해요. us의 로긴 PROC로.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 us의 로긴 PROC를 유저 API 컨트롤러에 만들지 않았어요. join PROC만 만들었지.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us의 로긴 PROC를 안 만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쟤를 가로채게 할 거거든요. 로그인 요청을.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치시고요. 그 다음에 .login process URL us의 login PROC. 자, 이렇게 걸어주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로그인을 가로챈다. 해당 주소로 오는 스프링 시큐리티가 해당 주소로 요청오는 로그인을 가로채버려요. 가로채서 대신 로그인을 해줘요. 그러면 요거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래 로그인을 대신 해줄 건데 그럼 로그인이 끝나면 어디로 가면 될까라고 물어보는 요 함수가 있는데 디폴트 석세스 URL이라고 있어요. 슬러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인증이 되지 않은 어떤 요청은 무조건 로그인 폼으로 와요. 그러니까 인증이 필요한 어떤 페이지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여기 이 페이지가 아닌 모든 페이지에 대한 요청은 로긴 폼으로 와요. 그리고 내가 직접 로긴 폼으로 가도 로긴 폼으로 오겠죠. 여기서 이제 내가 로그인을 수행하고 나서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us의 로그인 PROC 주소로 액션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소로 오는 요청을 스프링 시큐리티가 가로채서 로그인 요청을 대신하고 디폴트 석세스 URL 슬러시로 이동해줘요. 언제 이동을 해주냐면 정상일 때, 정상적으로 요청이 완료가 되면 이쪽으로 와주고요. 만약에 이제 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뭐 실패하게 되면 슬러시 fail로 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슬러시 fail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실패는 안 만들고요.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얘를 가로채는데 로긴 PROC를 가로채서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사용자가 요청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로채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만들어야 될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저 디테일즈를 가지고 있는 유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유저 디테일즈 타입의 유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로그인 요청을 하고 세션에 딱 등록을 해주는데 그때 유저 오브젝트가 유저 오브젝트를 등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 타입이 안 맞아서. 타입이 무슨 타입이어야 되냐면 유저 디테일즈 타입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게요.
컴피그에 마우스 클릭해서 패키지 하나 만들 건데 us라고 하나 만들게요. .us. 그리고 이 us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클래스 이름은 principal detail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그 오브젝트 있잖아요. 뭘 넣을 거냐면 private user에 유저를 넣으세요. 우리 모델이 들고 있는 유저죠. 예. 기본 정보를 들고 있는 유저예요. 그럼 이제 얘를 들고 있죠. 이런 걸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객체를 품고 있는 걸. 내가 익스텐즈에서 유저를 들고 오는 건 상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품고 있는 걸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 타입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익스텐즈를 해서, 임플리먼트를 해서 유저 디테일즈 타입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유저 디테일즈가 이런 추상 메서드들을 들고 있는데 얘들을 다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한번 오버라이딩 해볼게요. Alt Shift S를 하고요. 오버라이드 인 메서드를 클릭하고 여기 다 체크가 된 상태에서 OK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적어볼 건데 얘는 컨트롤 X에서 J 밑으로 내릴게요. 이 부분은 J 밑으로. 여기서부터 적어볼게요. 자, get password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봐봐요. 스프링 뭐죠? 응? 잠시만요. 얘가 실행이 되지? 잠깐만요. 네. 됐어요. 갑자기 한글이 안 쳐져가지고. 자, 나중에 스프링 시큐리티가 로그인 요청을 가로채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완료가 되면 유저 디테일즈 타입의 오브젝트를 스프링 시큐리티의 고유한 세션 저장소에 저장을 해요. 그때 저장되는 게 유저 디테일즈 타입의 프린시펄 디테일, 얘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저장이 될 때 우리가 DB에 저장한 유저 오브젝트 있잖아요. 얘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를 포함을 시키고 get password라고 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나중에 이제 얘가 저장되니까 얘를 di 해가지고 얘를 받아와서 얘 .get password 하면 패스워드가 튀어나올 건데 실제 그 패스워드는 얘겠죠. 유저 .get password.
얘는 이제 유저 네임이니까 get 유저 네임. 얘는 이제 뭐냐면 얘예요. 계정이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리턴해요. true라고 하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false가 되잖아요. 그럼 해당 유저는 계정 완료 유저가 돼요. 얘는 계정이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를 리턴하는데 true라고 해야지 안 잠겨 있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is credential non expire는 비밀번호가 만료됐는지 안 했는지 이거의 여부를 알려주는데 얘도 true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요쪽에 있는 게 false가 되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계정이 만료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정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리턴을 하는데 true를 해야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이 계정의 권한을 리턴을 해요. 이 계정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근데 리턴할 때 이 타입이 좀 특이한데 그냥 스트링이라고 했으면 편하게 했을 건데 이 타입이 컬렉션 타입이어야 되고 그 상속을 꼭 granted authority 얘를 상속한 컬렉션 타입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면 잠시만요. 자,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컬렉션 granted authority를 상속한 어떤 클래스를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를 누가 상속했는지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콜렉터즈는 new array list. 왜 이거 array list냐면 array list의 부모에 array list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컬렉션이 있거든요. 부모 중에. 그러니까 array list는 컬렉션 타입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해서 granted authority 타입을 넣어야 되네요. 맞죠? 이 타입이. 그러면 여기다가 new granted authority를 딱 넣어보면 얘가 얘가 이제 granted authority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익명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추상 메서드가 오버라이딩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리턴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스트링으로 롤에 언더바 플러스 user.get 롤을 리턴해 줘야 돼요. 자, 이거는요 스프링에서 이 롤을 받을 때 앞에 요게 규칙입니다. 이거 꼭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면 결국 리턴 되는 게 이런 게 리턴 되겠죠. 롤 언더바 유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턴이 돼야지 확인이 돼요. 이 유저는 이 사람은 지금 로그인한 이 사람은 유저 롤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만 리턴을 하잖아요. 유저라고. 그러면 인식을 못합니다. 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리턴해 주셔야 돼요. 앞에 요거는 프리픽스로 꼭 붙여줘야 돼요. 앞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리턴을 콜렉터를 하면 돼요. 또 어차피 우리는 권한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바는 메서드를 이렇게 못 넣죠.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자바는. 왜냐면 자바는 오브젝트를 담을 수는 있지만 메서드만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바 1.8부터 나온 요 문법을 하나 사용하면 이 얘는 무조건 메서드를 하나밖에 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람다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밑에다가 적고 위에 거 지울게요. 콜렉터에 add 해서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 함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 함수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오브젝트로 감싼 거란 말이에요. 자바에서는 함수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요 타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함수를 바로 넣으려면 가로가로 짝대기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냥 return 롤에 언더바 플러스 user.get 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요 내용만 딱 적으면 돼요. 어차피 이 add 함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파라미터는 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알고 있고요. 여기 들어간 타입이니까 알고 있고, 얘를 적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아니까 지우고. 근데 어차피 안에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 얘밖에. 지우고 요거만 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지울게요. 얘를 쓸게요. 자, 얘는 이렇게 계정이 갖고 있는 권한 목록을 리턴한다. 원래는 이제 권한이 여러 개면 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개 add해서 이렇게 리턴하는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죄송해요. 모기가 있어가지고. 자, 뭘 만들어야 되냐면 뭘 알려줘야 되냐면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이걸 좀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되냐면 시큐리티가 대신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패스워드를 가로채기를 하는데 해당 패스워드가 뭘로 해시가 돼서 회원가입이 되었는지 알아야 같은 해시로 암호화해서 DB에 있는 해시랑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암호해서 넣는지 알아야지 똑같이 그걸로 암호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configure이라고 해서 configure 얘를 오버라이딩 해줄게요. authentication manager builder 얘를 오버라이드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auth. user detail service 이렇게 적고 일단 여기는 null이라고 하세요. 점 패스워드 인코더가 얘라고 알려줘야 돼요. 자,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냐면 이 널 자리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러 갈게요. 실제 로그인을 진행하는 애가 있거든요. 로그인을 진행하는 애는 애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들게요. auth에서 new class principal service라고 하나 만들어요. 이름을 principal detail service라고 할게요. 그렇게 만들고요. 얘가 타입이 뭐가 돼야 되냐면 user detail service 타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가 메모리에 뜨려면 빈으로 등록하려면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지 빈에 등록이 돼요. 이때 빈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해줘야 돼요. load user by username 얘를. 그러면 이 오버라이드 된 이 함수가 뭐냐면 스프링이 로그인 요청을 가로챌 때 유저네임이라는 변수랑 패스워드라는 변수 두 개를 가로채는데 이 패스워드 부분 처리는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은 뭐만 처리해주면 되냐면 해당 유저네임이 DB에 있는지만 확인해서 리턴해주면 돼요. 확인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스프링이 로그인 요청에 가로채서 이 두 개를 가로채가지고 패스워드 부분을 알아서 처리하고 유저네임이 DB에 있는지만 확인해줘야 되는데 이 확인을 여기서 합니다. 이 함수에서. 여기서 이렇게 좀 적을게요. private user repository auto wired 자, user principal은 user repository find by username 없네요. 이런 함수가 맞죠? 이거 만들러 가야 돼요. 이거 좀 만들러 갈게요. user repository에서 자, optional user find by username
string 유저네임. 이것도 네이밍 컬입니다. 이거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select asterisk from user where 유저네임이 뭐인 거. 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여기 딱 들어가면서 해당 쿼리가 실행이 돼요. 이 규칙입니다. bind by 뭐시기 요거는 where절에 나오는 값이에요. 이때 대문자로 꼭 꺾어 주셔야 돼요. 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점 bind by username 호출하고, 이렇게 유저로 받으려면 얘가 옵셔널 타입이기 때문에 점 O와 S throw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다가 람다식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return new username not found exception을 걸고요. 항상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람다에서는 해당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유저네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얘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타입이 유저 디테일 타입이잖아요. 드디어 잡았어요. 자, 타입이 유저 디테일 타입이니까 유저를 리턴할 수는 없고, 리턴할 수 있는 타입이 뭐냐면 new principal 디테일 타입이거든요. 얘를 리턴하면 되는데, 얘를 리턴하면 얘가 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만들고 유저의 유저 this.user의 유저를 넣는다. 이렇게 저장하시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얘를 넣어줄게요. 프린시팔 땅. 그러면 이제 로그인 진행될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find by 유저네임에서 유저네임을 찾고, 만약에 해당 유저가 없으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패스워드를 틀렸으면 이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패스워드 틀렸다고. 그럼 맞으면 여기 이제 유저 오브젝트가 리턴이 되겠죠. 걔를 여기 딱 담아요. 프린시팔 디테일에다가 담고 얘를 리턴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리턴할 때 이때 일어나는 게 시큐리티 세션에 유저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근데 그때 타입이 요 타입이어야 되는 거죠. 유저 디테일즈 타입. 자, 됐고요. 얘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할 거기 때문에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오버라이딩해서 이렇게 안 만들면 뭘 못하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유저 정보를 담아줄 수가 없어요.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걸 구현 안 하면 그냥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스프링 실행할 때 시큐리티 실행하면 튀어나오는 그 비밀번호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유저 정보, 유저 아이디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지 우리 유저 값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꼭 만들어 줘야 돼요. 프린시펄 디테일을. 이걸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만든 커스터마이징한 얘를 유저를 담아서 리턴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이걸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안 만들면 여기 리턴되는 거는 그냥 얘가 리턴되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그냥 유저고요.
패스워드는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는 그냥 유저고 패스워드는 우리가 콘솔 창에서 떴던 거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원가입한 그 정보를 가지고 세션에 넣고 그걸로 우리가 로그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시큐리티 컴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뭐라고 넣어줘야 되냐면 저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private principal detail service principal detail service 이렇게 하고 di 할게요. auto wired 그리고 얘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다음 이렇게 넣어주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패스워드를 얘로 인코드 해가지고 비교를 여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이걸 안 넣어주면 여러분들 패스워드 비교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저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 요청이 딱 오는 순간 얘가 오는 순간 얘가 가로채요. 해당 주소 요 요청을 어스의 로그인 피아로시를 가로채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챈 그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정보를 프린시펄 디테일 서비스에 있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으로 던져요. 던져서 유저네임이 여기 쏙 들어와서 비교를 해가지고 요걸 리턴 해주는데 요거 리턴을 해주기 전에 뭘 하냐면 패스워드 비교를 한번 더 해요. 요걸 리턴을 딱 하면 요걸 리턴을 할 때 내가 이제 유저네임을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유저 오브젝트를 만들고 해당 오브젝트를 프린시펄 디테일에 담아서 요걸 리턴할 때 우리가 등록해 둔 요걸 통해서 프린시펄 디테일 서비스가 로그인 요청을 하고 요게 리턴이 되면 패스워드 인코드로 해서 사용자가 적은 패스워드를 다시 요걸로 암호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줘요. 그리고 그 비교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유저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고 패스워드 비교도 끝나서 정상인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 시큐리티 영역에 우리 유저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근데 얘로 딱 감싸져서 저장이 돼요. 프린시펄 디테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야 되는 게 로그인이 딱 되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슬러시로 이동을 하거든요. 슬러시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로 이동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세션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세션이 만들어졌으면 이 컨트롤러에서 세션을 어떻게 찾냐? 이게 궁금하겠죠. 내가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로그인이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걸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로 1이었어요 저는. 자,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쌀에 1111 로그인. 로그인 잘 됐고 세션도 확인이 돼요. 그쵸? 여기서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가 헤더에서 이제 authenticated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해서 요 프린시펄이라는 걸 들고 오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들고 있는 세션 정보에 접근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고, JSP에서 JSTL로. 여기서는 어떻게 찾냐면, 이제 로그인 된 거는 확인되시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골뱅이 authentication principle이라고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security core annotation, 그 다음에 타입이 principal, 디테일에 principa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인덱스로 가기 전에 sysaud에서 로그인 사용자 id에서 로그 한 번만 찍어 볼게요. principal.get username. 여기 나오면 로그인이 된 거겠죠. 그쵸? 자, 그리고 로그아웃 할 때 있잖아요. 보면 헤더 가보면 슬러시 로그아웃으로 돼 있는데, 자, 볼게요. 딱 들어오면 이건 이제 500 에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로그인이 안 됐는데 지금 얘를 찾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얘를 바로 어디로 가냐면 로그인 폼으로 이동해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쌀 1112. (404) 에러가 뜨네요. 잠깐만요. 로그인 쌀 1111. 이제 잘 됐네요. 자, 로그인 됐죠? 자, 로그인 됐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 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세션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위에서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private principal 디테일의 principal auto wired. 자, 이것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지우는 건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으로 이렇게 딱 남겨 놓을게요. 자, 이것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는 못 찾네요. principal detail that could not be found. 이렇게는 못 찾아요. 요건 안 되네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기 안 들어가져요. 오르나서 저건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로그인 폼으로 이동해서 쌀 1111 로그인. 자, 여기로 이동하고 슬래시로, 자, 로그아웃에 클릭하면
슬러시 로그아웃이잖아요.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쌀 1111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슬러시 로그아웃이라고 해도 로그아웃 됩니다. 요거는 디폴트예요. 디폴트. 기억을 좀 해주세요. 로그아웃은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슬러시 로그아웃이 될 수 있는 주소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그인 완료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